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건 핵무기가 아니라며 대화와 신뢰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월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속사 가수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면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할 전담팀을 꾸리면서 양현석 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여사는 동반자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에 합장돼 함께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지난 3월 숨진 자신의 아들이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것 같다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숨진 아들은 매트리스에 엎드린 채 코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단순 질식사로 결론지어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오늘도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일요일 또 한 번 대규모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은 중국과 달리 홍콩을 특별 대우하던 걸 매년 재검토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홍콩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스웨덴 의회에서 연설을 마쳤습니다. 스웨덴은 1960년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고 평화적으로 군비를 줄여온 곳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건 핵무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계속 대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지 4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차례입니다. 먼저 스톡홀름에 나가 있는 안익은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오늘 결론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너무 늦지 않게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문 대통령은 방금 끝난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교착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북미 남북 간 대화의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했고요. 대화의 시기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호응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북미 남북 간 대화가 너무 늦지 않게 재개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인내 있는 대화를 통해 신뢰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앞서 연설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세 가지 신뢰를 제안했는데요. 남과 북 국민들이 서로 평범한 신뢰를 쌓아가고 또 북한이 핵무기가 아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신뢰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했고요.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연설 장소이기도 하지만 문 대통령이 스웨덴의 길을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네, 스웨덴은 1960년 무렵 20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 설계까지 완성했지만 1968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이후에는 핵 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규범을 만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스웨덴에서 비핵화 메시지를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건데요. 스웨덴이 핵 보유를 포기하고도 평화를 얻은 것처럼 북한도 스웨덴의 길을 따라 비핵화 대열에 동참한다면 경제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될 거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는 좋은 전례도 있으니 이제 서로 믿고 대화 테이블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군요. 네, 현재 북한과 미국은 핵심적인 핵시설의 우선 폐기와 대북 제재에 상응하는 해제를 놓고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50년 전 스웨덴이 핵무기를 포기한 것처럼 북한 역시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를 갖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겁니다.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북미 간 대화의 교착 상태가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문 대통령의 이번 오슬로 연설과 스웨덴 의회 연설이 비핵화 국면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스톡홀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의 물밑 작업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측이 지난번 고 이희호 여사 조의문을 전달할 때 김여정 부부장이 왔던 점을 주목해달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르웨이 연설에서 이달 중에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려있다는 의미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내려보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그제 고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 조의문과 조화를 판문점에서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나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여정 부부장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남다르다며 북측이 조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남측에 책임 있는 인사가 나와줄 것을 요청한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이희호 여사의 뜻을 기려야 한다고 말한 부분도 남북대화, 남북평화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물밑 대화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 진전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6월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 관계자는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조문을 전달하는 등 전체적인 상황이 과거에 비해 기대를 가질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인 양현석 씨가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가수인 BI, 김한빈 씨의 마약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전담팀을 꾸리고 BI의 마약 의혹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현석 씨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오늘 오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양 씨는 YG 소속 연예인과 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말들이 무분별하게 사실처럼 이야기되는 상황을 더 이상 참기 힘들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뒤이어 동생인 양민석 YG 대표이사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이 나오기에 앞서 경기 남부경찰청은 가수 BI, 김한빈 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A씨는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A씨는 BI 김 씨에게 또 다른 마약을 구해줬다고 얘기하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단서를 더 찾지 못하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풀려날 때쯤 그런 얘기를 했다며 일단 A씨를 집에 보내고 다시 조사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일주일 뒤에 말을 바꿨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BI 김 씨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이유나 추가 단서를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다시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고 양현석 씨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 A씨는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YG 엔터테인먼트가 마약 사건을 덮기 위해 조직적으로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양현석 씨가 자신을 불러 경찰에서 한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했다고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 스포트라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YG의 아이돌 그룹 위너에 속한 이승훈 씨가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가수 BI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더니 중요한 일이라며 통화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승훈 오빠가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빈이랑 냐고 이미 다 검사했다고, 다 나왔다고. YG 회사 측이 간이독으로 마약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YG 직원이 찾아왔고 제보자 A씨를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에게 데려갔다고 합니다. 7층으로 가는 거예요. 양현석 방으로.
양현석이 딱 오자마자 그 핸드폰 자기도 안 쓸 테니까 헷갈릴 테니까 너도 핸드폰 내라, 돈 주겠다고 진술금하고 변호사가 줄 테니까 연예계에서 네 죽이는 거 1도 아니라고. 이후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을 때 YG 측이 선임한 변호사가 동행했고 A씨는 진술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씨는 JTBC 스포트라이트 취재팀에게 A씨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을 하지 말라고 타일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를 협박하거나 돈을 준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고 이희호 여사가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곁에 안장되면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사회장으로 치러진 추모식에는 시민 2천여 명과 각계 인사들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살아오기는 남편이 평생 기부해온 화해와 용서의 정신,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의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립현충원 추모식에서 고 이희호 여사의 생전 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에 합장돼 영원한 동지와 영면의 길에 들었습니다. 앞서 빈소가 있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늘 오전 6시 30분 발인을 했습니다. 이어 고인이 장로를 지낸 서울 창천교회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교회 2층 대예배당은 시민들과 각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사님은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행복하게 살라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장례위원회는 동교동 자택과 김대중 도서관에서 노제도 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영정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추모식이 열린 국립현충원엔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는 나흘 동안 10,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정파를 떠나 여야 정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시민들도 고인과의 작별을 한마음으로 아쉬워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민주화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힘써온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은 정쟁도 잠시 잊게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고인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희호 여사님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아오신 것을 저희가 본받겠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남기셨던 그런 유지들을 저희들이 잘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해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도 조문을 왔습니다. 고인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시민들도 외국 지도자들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비보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셨고요. 또 여사님의 유언대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생전에 살았던 동교동 사저를 경호한 기동대원들도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고인의 마지막 간길을 애도하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고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했는데요. 아들이 죽기 며칠 전 고 씨가 갑자기 각방을 쓰자고 요구했고 사고 당일 일어나 보니 아들이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충혜 기자입니다. 살인 피의자 고유정의 현 남편 H씨는 석 달 전 숨진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아들이 숨지기 며칠 전 고유정이 갑자기 각방을 쓰자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한 방에 잤는데 당시엔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또 각자 전 배우자에게서 나온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키우기로 했는데 고 씨가 자신의 아들을 데려오는 걸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들이 숨졌을 당시 엎드린 채 입 주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 질식사가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언론에서 아들이 H씨 다리에 깔려 숨졌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다리에 깔렸을 가능성을 묻길래 그럴 수도 있겠다고 답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H씨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을 꼭 밝히고 싶다며 경찰을 믿을 수 없어 검찰에 고유정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과수 감식 결과 경찰이 인천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찾은 뼈 조각은 동물뼈로 확인됐습니다. 또 살인 현장에서 수거된 머리카락은 DNA 채취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고유정의 현재 남편 증언대로 숨진 4살 아들 코에선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질식사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닌데요.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은 2달 가까이 별다른 수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유정이 아이가 숨진 직후 실시한 약물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남편 H씨의 주장대로 4살 아들은 침대에 엎드려 있었고 코에 피를 흘리는 상태였습니다. 질식해 숨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국과수 관계자는 목이 졸렸거나 부드러운 천이 코나 입을 막으면 코에서 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은 찾지 못했지만 단순 사고로 보기엔 어려운 정황입니다. 경찰은 지난 3, 4월쯤 남편 H씨의 머리카락을 뽑아 약물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 씨는 이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한 뒤 별다른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던 고 씨가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5월 초 국과수에서 보내온 부검 결과는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고 씨를 불러 처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고 씨는 감기 때문에 다른 방에서 잤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후로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고 씨는 전 남편을 제주로 불러내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초기 부실 수사가 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중동에서 한 달여 만에 또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공격의 주체로 이란을 지목했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개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이란의 경비정이 폭발하지 않은 폭탄을 제거하는 장면이라며 영상까지 공개하고 나섰는데요. 다시 흔들리는 중동 정세를 정효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유조선 코쿠카 코레이저스 호에서 이란 경비정이 뭔가를 떼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3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폭발하지 않은 선체 부착용 기뢰를 제거하는 모습이라며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면 속 경비정은 1분여 만에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격과 관련 일본의 유조선사 측은 선원들이 날아다니는 물체를 봤다며 기뢰나 어뢰 공격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걸프만으로 이어지는 오만 앞바다에서 노르웨이와 일본의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즉각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습니다.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이란은 이 수상한 사건은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 등 정보기관이 공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발생한 4척의 유조선 피격을 놓고도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잇따른 유조선 테러로 군사적 긴장만 고조되고 협상에 기미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미국과 이란이 충돌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네, 오늘도 홍콩에선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씩 모여서 법안 폐기와 폭력 사용 금지를 외쳤는데요. 오는 일요일엔 또 한 번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때 시민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홍콩과 중국을 함께 압박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달리 홍콩을 특별 대우하던 걸 매년 다시 검토하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높은 관세와 중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업체 압박에 이어서 또 하나의 카드를 쥔 셈인데요. 먼저 홍콩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어환희 기자, 지금도 어기자 뒤로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일반 시민 그리고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홍정부의 법안 반대 그리고 폭력 사용 금지 등을 강하게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최 측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이런 하얀 꽃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홍콩 민주주의에 대한 분노이자 또 희망이라고도 했습니다. 오늘도 입법회로 가는 통로는 막혀 있었고요. 시민들은 벽에 총을 쏘지 마라라는 비폭력 메시지가 담긴 글귀 등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엄마들이 모였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엄마들이 거리로 나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중국 본토로 범죄인을 보내도록 하는 법안을 폐기하자는 게 이번 시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도해드렸듯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 이어지면서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입니다. 특히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버릇없는 아이들은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어머니론이라는 건데요. 홍콩 시민들을 버릇없는 아이에 비유하면서 엄마들도 거리에 나온 겁니다. 네, 이번 시위의 또 다른 특징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확산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까? 네, 이번 시위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20, 30대가 주도하고 있고요. 10대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두 차례 시위에서 10대 학생들은 시위대 뒤편에서 물과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어떤 홍콩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We cannot choose what we want or even think what we want to. Hong Kong is a democracy society and we want to protect Hong Kong and not to. 네, 모두 중학생, 고등학생이네요. 또 텔레그램이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도 나왔었죠? 네, 텔레그램 최고 경영자 파벨 드로브는 텔레그램이 강력한 디도스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디도스의 IP 주소 대부분이 중국에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와 사이버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기자, 홍콩 입법회가 심의 날짜를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까? 네, 아직 공개된 일정은 없습니다. 홍콩 입법회가 오는 17일 2차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현지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오는 일요일에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17일에도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거세지자 법안 심의가 아예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상원이 그동안 중국과 달리 홍콩을 특별 대우하는 걸 매년 재검토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홍콩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JTBC 어환입니다. 홍콩 민주당의 에밀리 라우 전 수석 연결해서 홍콩 현지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민주당은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민주파의 한 축이고 에밀리 라우 전 수석은 1990년대부터 입법회 의원으로 활동해온 대표적인 민주파 정치인입니다. 현지를 영상으로 연결했습니다. 你好，首先很感谢您能接受我们的采访。韩国作为国际社会的一员，也在关注香港的情况。我们的记者也去到香港，正在香港当地给韩国民众做实况报道。首先，警察的暴力镇压看起来很严重，过去韩国也有过类似情况。我个人觉得，无论是参加示威的人，还是没有参加的人，身心都受到了一定程度的影响。请问您对此有何想法？我们当然呢是非常生气，这个警察怎么打人呢？是我们香港人呢不可以接受的，所以大部分香港人是很生气，尤其是呢很多的示威的都是年轻人，是中学跟大学的学生啊，所以我们呢现在香港人呢非常生气，我们对韩国人的你们的争取，你们多年来的奋斗，我们是非常敬佩的。我们看了很多电影啊，有关你们的牺牲啊，我们很勇敢。你们韩国人，我们是很敬佩。我们也希望韩国的人民也支持我们香港人这个抗争。现在在国际社会，很多人都很支持，所以我希望你们继续的做声。可能您也知道，韩国在3年之前也进行了大规模的直火集会，
因此，我认为民众们举行如此大规模的示威，一定有他们的理由。请您代表全体香港市民发表一下看法啊。因为呢，立法会大楼就在旁边，但是都不能开会。星期三不能开会，星期四不能开会，今天是星期五也不能开会。但是这些人呢，大部分是年轻人，他们还是不放心，他们要来，因为如果马上要开会，要讨论这个条例草案，就他们会叫其他人，在这个地方马上就几万人就出现了。所以他们香港人是很厉害的，他们就要政府推下来，不要交这个草案到立法会啊！这些人就是等啊，一开会，他们马上就来。国际社会上认为本次示威与2014年的雨伞革命相似，尽管现在市民们想通过大规模示威来表示抗议。但是因为香港市民没有直接选举权，没有权利进行政治审判的话，这是不是意味着本次示威到最后也会像雨伞革命一样无声无息的终结呢？跟那个2014年那个占领的运动，这一次就是他们自己出来的。完全没有人召集他们出来，而且呢，这一次是香港人，他们很担心。以前是争取普选，要有民主，这一次是要不准政府立法，因为立了这个法律，香港人就害怕将来就会将他们交给大陆，交给他们审判，因为内地啊没有公平的审判的。是无法无天的，香港是有公平的审讯，所以我们跟他们不同。20多年谈判都没有结果，现在林郑月娥行政长官希望几个月就通过，怎么可以了？如果示威的时间变长，规模变大，那么香港政府是否有可能进行更强烈的应对？是否有可能动用中国大陆的军队来遏制事态的发展啊？没关系了，我们是不希望失败的。香港人啊，跟你们韩国人一样啊，我们一定要斗啊！而且呢，这是不是什么人召集他们出来的？他们全部都是自己来的。我没有这个能力，可能有一个人有能力叫他们这么多人出来，就是林郑月娥。所以我们一定要他退下来。好，本次采访到此结束，谢谢您的介绍。谢谢，拜拜。 네, 저희와 방금 인터뷰 진행한 모습 보여드렸던 에밀리 라우 전 주석이 조금 전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이 8시 언론들과 만나서 좀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9시죠. 저희가 또 기자가 가서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홍콩 시위는 온라인을 통해 기획됐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건데요. 한국에서도 대학가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시위를 지지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홍콩을 지키자. 중국 송환 금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입니다. 홍콩 시위 영상 사진들도 실시간으로 퍼졌습니다. 온라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게시판 앞입니다.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글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게시판 중앙을 보시면 대만이 홍콩을 응원한다는 글귀도 보이고 게시판 끝쪽을 보시면 여러분 옆에 같이 공부하고 있던 홍콩벗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글귀도 보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떠오른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과거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외국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많이 알리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못했던 과거의 현실이 또 떠올라서 과잉 진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과잉 진압을 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 때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비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하루 만에 2만여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헝가리 유람선 사고 소식입니다. 인양된 뒤 내부 수색을 끝낸 허블레아니호가 사고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선박 수리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증거 보존을 위해서인데 JTBC 취재 결과 이곳은 사고를 낸 바이킹 시긴호의 선사와 깊이 관련된 장소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래저래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이어붙인 검은 비닐로 뒤덮인 배가 들어옵니다. 얼마 전 다뉴브강에서 끌어올린 허블레아니호입니다. 부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내부 수색을 모두 마친 허블레아니호가 경찰 증거품으로 보관되는 장소입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이곳은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바이킹 시긴호의 선사가 공동 대표로 있는 머르트라는 회사의 선박 수리소입니다. 머르트는 헝가리 정부와 바이킹 시긴호 선사인 바이킹 크루즈가 51대 49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이킹 시긴호는 사고 직후에도 운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돌아왔을 때는 충돌 부분의 흔적까지 지웠습니다. 선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헝가리 법원은 검찰이 보석을 막을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덱스 등 헝가리 매체들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헝가리 경찰은 26시간 동안 허블레아니호를 조사한 결과 파손이 심각했다고 밝히고 14장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살림의 규모가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을 모아봤더니 일자리와 복지에서만 올해보다 10% 이상 많았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총선을 앞둔 해라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 같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모두 498조 7천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6.2%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대로 반영한다면 올해보다 약 21조 원, 13%가 늘어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저소득층에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수당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5,040억 원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처들은 환경 예산도 13%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최종 예산은 50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예산은 부처들 요구보다 대부분 늘기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도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 실패한 정책을 세금으로 덮겠다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재정 여건을 반영해 예산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어제 정부 여당이 전국의 이장과 통장의 수당을 10만 원 올리겠다고 하자 야당이 총선령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한편에서는 원래 우리 정책이었는데 민주당이 가로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올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게 포퓰리즘이라는 건지 더 장려해야 할 정책이라는 건지 좀 오락가락합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장과 통장의 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자 바른미래당은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민주당의 총선 선거운동을 사실상 돕고 있는 것으로.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오늘 첫 논평 제목은 이 통장 처우 개선은 바른미래당이 원조라고 쓰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첫 반응도 거칠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그리고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은 어설픈 그런 정책을. 나경원 원내대표도 수당 인상이 총선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보다 좀 더 올려주자는 입장입니다. 10만 원 인상한 것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데 우리 이 통장 입장에서 최선을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해결하겠다. 실제 야당은 수당 인상을 비판하기보단 민주당에 선수를 뺏겼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야당의 지적이 일면 타당하다면서도 야당이 국회를 비워서 생긴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이장과 통장은 모두 9만 5천여 명. 여든 야든 총선을 앞두고 특히 농어촌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영화감독 홍상수 씨는 2년 6개월 전 부인과 이혼하고 싶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 홍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게 된 건 홍 씨의 책임이라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홍상수 감독이 부인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건 2016년 11월입니다.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이혼을 하겠다면서 법원에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1년 만인 2017년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정과 소송을 반복하면서 줄다리기를 한 끝에 오늘 법원은 부인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홍 감독이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아내와 자녀들을 배려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부산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내일과 모레 부산에서 팬미팅과 콘서트를 열기 때문인데요. 부산의 다리마다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물빛으로 물들었고 도심 곳곳엔 환영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역 경제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구석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항대교와 광안대교, 해운대 영화의 전당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야경 명소들이 방탄소년단 BTS를 상징하는 색깔에 환영 메시지를 입혔습니다. 내일과 모레 열리는 BTS의 팬미팅과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공연장 인근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이렇게 BTS 멤버들의 대형 화보가 양쪽으로 걸려서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 멤버 지민과 정국의 어린 시절을 활용한 관광 코스도 만들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만 배웠어요. 방탄소년단 너무 좋아요. 한 백화점은 멤버 7명의 개성을 담은 향수 7가지를 선보여 관광객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주변 호텔도 때 아닌 특수를 맞았습니다. 150실 정도 가량이 되는데 이제 전부 판매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한 30%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표를 산 4만 5천 명 외에 행사장 밖에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6개 중대 규모의 경비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집중 견제하면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볼 거란 얘기가 많죠. 하지만 삼성전자도 당장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 있습니다. 바로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인데요. 결함 논란 이후 출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현지 업체들의 주문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미국 2위 통신사 AT&T의 홈페이지입니다. 갤럭시 폴드 예약 판매창에 품절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출시 날짜가 계속 미뤄지자 예약 판매를 아예 취소한 겁니다. 이미 주문을 한 소비자들에게도 안내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미국 최대 가전제품 판매업체 베스트바이도 예약 판매를 취소했습니다. 갤럭시 폴드는 4월 26일 미국 시장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기자들이 미리 제품을 써보는 과정에서 결함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면이 깨지거나 깜빡거리고 접히는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 고장이 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예정일을 사흘 앞두고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몇 주 내에 새 출시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선 보안 작업을 끝낸 뒤 다음 달에는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 연기에 지친 소비자들의 눈길을 다시 붙잡는 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삼성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일본에선 직원들이 일하는 도중 몰래 찍은 동영상이 종종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물탱크에서 속옷 차림으로 수영을 한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올 초엔 초밥집에서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꺼내는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도쿄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속옷 하나만 입은 채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남성이 몸을 담그고 있는 곳은 수영장이 아닙니다. 한 아파트의 식수용 물탱크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15초짜리 이 동영상은 지난 9월 후쿠오카의 한 아파트에서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탁 수도 설비 회사 직원 3명이 물탱크 청소를 하던 중 찍은 영상입니다. 직원들은 물을 빼기 전에 아까워서 수영을 했다면서 촬영 후에는 청소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질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주민들은 찝찝함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회사는 주민들에게 생수를 지급하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일본에선 직원들이 일을 하던 중 부적절한 동영상을 찍어 물의를 일으키는 이른바 알바 직원 테러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엔 한 초밥 체인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횟감을 쓰레기통에 넣었다 꺼내는 동영상이 공개돼 회사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으로 승합차 한 대가 돌진해서 화단과 화분 등이 훼손됐습니다. 운전자는 40대 박모 씨로 자신이 개발한 조현병 치료제를 경찰이 빼앗으려 하고 사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함께 질병 기록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관련된 단체가 극우 농객 지만원 씨를 사자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구는 깡패라며 빨갱이한테서나 존경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제 자신에게 부끄럽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닭고기 업체 체리브로에서 만든 델리퀸 스모크 치킨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나와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제품에서 나온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는 감염되면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가장 위험한 식중독균으로 꼽힙니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올해 7월 14일까지인 제품이며 현재까지 800개 정도가 일반 가정 등에 팔린 걸로 보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정에 없는 폴란드. 예, 폴란드 하면은 지금 뭐 20세 이하 월드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기사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동아일보의 기사였는데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U20 월드컵 결승전을 응원하러 폴란드에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 발 기사인데 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 일정을 좀 조정해서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결승전 열리는 폴란드를 방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결승전 열리는 폴란드는 시차가 같고요. 결승전 열리는 도시까지는 전용기로 대략 2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군요.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입니까? 일단 청와대에서는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상당히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미 어제도 청와대 기자들이 지금 유람선 참사가 벌어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혹시 들어오는 길에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외교 일정을 갑자기 변경하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와 비슷한 일정 기사가 또 나오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 있고 어쨌든 간에 청와대의 강력한 반박에 해당 기사는 결국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번에 근데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때였죠. 그때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경기를 관람하고 또 라커룸까지 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직접 관람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청와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군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방문하면서 애초에 계획에 포함됐던 일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러시아에 가면서 들르는 일정으로 포함이 됐었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애초에 결승까지 갈 생각을 못 하다가 지금 갔기 때문에 추후에 생긴 일정입니다. 예. 게다가 또 폴란드와 협의를 해야 되는 일정들이라서 갑자기 지금 변경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이런 식으로 해외여행 갔다는 식으로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고로 이 민경욱 의원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만큼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들이 어떻게 조율이 되고 결정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이른바 비아냥식의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이런 좀 말이 안 된다고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공격조차 막겠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반박을 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이제 결승전,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이 모레 새벽 1시인 거죠. 휴일 밤이라 아무래도 뭐 광화문 광장에서 길거리 응원하시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번에는 길거리 응원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구협회에서는 애초에 광화문 광장에서 길거리 응원을 추진했지만 지금 현재 애국당이 탄핵을 반대하면서 천막들을 몇 개 쳐놨는데 이곳에서 혹시 불상사나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결국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안에서 응원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예.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광화문에 나가시는 혹시 시민들은 우리 대표팀이나 이강인을 보기보다는 이런 애국당 당직자나 조원진 대표를 볼 가능성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모습이 지금 현재 광화문에도 대한애국당의 천막이 쳐져 있는 모습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한국엔 없는 홍콩.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홍콩 소식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된 언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김문수 전 지사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홍콩 시위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고 하면서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문 대통령도 시진핑의 대변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한국의 민주화 세력은 홍콩인들의 자유수호 운동을 적극 지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민주당, 여당이 이제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게 중국을 지나치게 눈치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지적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정치권은 여야를 좀 막론하고 외국 내부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민주당이나 정부를 향해서 친중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친중 정부다라고 얘기했던 한국당조차도 이번에는 침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김문수 전 지사의 지적과는 달리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홍콩 시위는 우리가 직결된 게 아닌 중국 내부의 문제고 외교 관계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 또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은 물론 제1야당조차도 전략적으로 좀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근데 지금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2014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홍콩에서 우산 시위, 이른바 우산 시위가 한창이었는데 당시 집권 여당 대표가 김무성 대표였는데 시진핑을 가서 만났습니다. 우산 시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고 참고로 또 지금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고 얘기했던 김문수 전 지사도 당시에 김무성 대표를 동행해서 중국 방문을 했었는데 예. 당시에는 우산 시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당시 내용에 대해서도 꼼꼼히 잘 찾아봤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져 낮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은 5mm 안팎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영남 지역엔 밤까지 많게는 40mm, 강원도는 많게는 60mm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 서쪽 지역은 오전 한때 농도가 높겠습니다. 예, 오늘 밤샘 토론 있습니다. 현금성 복지, 독인가 약인가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뉴스가 끝난 뒤엔 소셜 라이브를 전해드립니다. 저희 주말 뉴스부 기자들이 나와서 영어 학원가에서 토익 시험 문제가 불법으로 유출되는 실태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